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습니다. 이르면 모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재집행될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영장 집행 인력과 장비를 최종 점검하면서 출동 시점을 막판 조율 중입니다. 체포팀 대형부터 진입로 확보 계획, 출동 상황까지 대비하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세인 기자, 당초 이번 주말이 지난 뒤에 2차 체포 시도가 있을 거란 전망이 나왔었는데 현재는 언제로 예상됩니까? 네, 오늘로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지 엿새째인데요. 경찰 내부에서는 이르면 모레나 다가오는 수요일쯤 2차 체포 시도가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체포 시도에 투입될 수도권 지역 광역수사단 형사들도 오늘까지는 출동이 임박한 태세가 아니었는데요. 내일까지 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점검을 마치면 이르면 모레 아침 2차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다는 게 현재까지 취재된 경찰 내부 기류입니다. 영장 집행을 막는 이 경호처 인력 체포를 염두에 둔 장비도 준비하는 정황이 있다면서요. 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작전에 투입 예정인 광역수사단 관계자에 따르면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상황에 대비해 경찰이 수갑 등 체포 장비를 지참할 계획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1차 체포 시도처럼 경호처 인력들이 저항을 하면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상황을 준비하는 정황인데요. 경찰은 경호처가 관저 진입로 주변에 친 철조망을 무력화하는 절단 장비 사용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2차 체포 시도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체포팀 선두에 서고 국수본 수사관들과 광역수사단 형사들이 경호처 저지를 뚫고 관저 진입 경로를 확보하는 역할을 맡을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대통령 관저 경호는 김성훈 경호처장 대행이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성훈 처장 대행이 끝까지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막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경찰의 3차 소환 조사까지 불응한 채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지키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2차 체포 시도를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걸로 알려집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대행은 대통령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확실하다며 따로 경호처장 임명 없이 대행 체제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김 대행은 충성파라며 대통령을 지키는 게 최우선인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님께 만에 하나라도 위해가 갈 수 있는 일이라면 제지하시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경호처는 최악의 경우를 설정하고 임무에 수행해야 되는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선 김 대행이 매스컴에 노출되게 순찰, 전술복 등 복장 착용, 확인은 노출되지 않게 휴대 등의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지시를 내렸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결국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의 작품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대행이 처음에는 강경 발언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 분위기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김 대행과의 과거 청와대 근무 인연을 언급하며 당신의 불행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빨리 결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김성훈 경호처장 대행이 어제까지 3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자 경찰은 김 대행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방침을 굳혔습니다. 최다함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이틀 연속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어제 경호처장 직무대리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 방침을 굳혔습니다. 1차 체포 시도 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피의자가 통상 3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김 차장의 체포영장 신청 여부와 시점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안팎에선 2차 체포 시도 시점에 맞춰 김 차장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게 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채널A에 김 차장의 체포영장을 들고 관저로 가야 경호처 직원들을 뚫기 편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휴대전화도 이미 제출받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김신 경호처 부장에게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1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윤 대통령 2차 체포 시도 때 수사팀에 부상자가 나오면 경호처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체포 저지 지시에 불복한 경호처 직원들이 사후에 직무유기로 처벌받지 않게끔 선처하는 방안도 논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찰과 공수처가 경호처를 상대로 한 압박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수사를 받는 것보단 탄핵 심판이 먼저라고 밝혀왔던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번 기일엔 출석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 집행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출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출석해 국민 앞에서 비상계엄 선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반드시 출석하실 것이고 그 횟수에도 꼭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당시에도 탄핵 심판 출석 조건으로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 해결을 들었습니다. 탄핵 심판 출석을 전후해 대통령이 체포받지 않게끔 보장을 요구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1차 변론기일 불출석 입장은 이러한 제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경호나 신변 이런 문제를 해결이 돼야 간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탄핵 심판에서 당사자 출석은 의무가 아닙니다. 14일 1차 변론기일과 16일 2차 변론기일까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만 출석시킨 채 진행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은퇴를 앞둔 가수 나훈아 씨가 최근 콘서트에서 한 발언이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탄핵 정국 속 이 정쟁의 한창인 여야 정치권을 오른팔과 왼팔에 빗대서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왼팔은 잘했나라고 반문한 대목입니다. 민주당은 무슨 오지랖이냐, 입 닫고 가라면서 불편한 기색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먼저 조현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전국 고별 공연을 진행 중인 가수 나훈아 씨. 이틀 전 서울 공연에서 정치권을 겨냥한 나 씨의 작심 쓴소리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공연 중 나훈아 씨는 자신의 팔을 가리키며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고 발언한 뒤 왼쪽 팔을 보며 너는 잘했냐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우리 어머니는 형제가 어떤 이유가 있어도 싸우면 안 된다고 했다며 하는 꼬락서니가 정말 국가를 위해서 하는 짓거리인지 묻고 싶다고 정치권에 일침을 날렸습니다.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한 건데 야권에서는 내란 사태와 관련해 야당을 왼팔에 빗댄 것 아니냐며 날을 세운 겁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며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김원희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참 웃긴 양반이라며 갈 때도 입 닫고 그냥 갈 것이지 무슨 오지랖인지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나훈아 씨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오른팔이 감염돼 썩어가기 시작하면 놔두면 죽는다면이라고 반문하며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최민희 의원도 왼쪽이 잘한 게 없으니 계엄도 그냥 넘어가자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단순히 좌와 우가 싸우는 진영 논리로 현실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며 시국 관련 발언에 신중할 것을 충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나훈아 씨에 대해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간 민주당의 반응과는 명확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문학의 인사가 공연에서 개인적으로 한 발언을 정치권이 왈가왈부하는 건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김민환 기자입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자신의 SNS에 올린 짧은 글입니다. 하루 전 나훈아 씨의 서울 공연에서 나온 발언을 나훈아 어록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했습니다. 왼쪽 오른쪽을 비유한 내용을 포함해서 나훈아 씨가 군인들이 계속 잡혀가고 있는데 이들에게 우리 생명을 맡기는 게 웃기지 않느냐고 했던 발언도 옮겨 적었습니다. 나훈아 씨의 발언 외에 추가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비판과 달리 온도차를 보인 겁니다. 은퇴 공연에서 한 이야기까지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하는 표현은 저는 이 정치권에서 너무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발언으로 앞서 나 씨가 했던 정치적 발언도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 씨는 지난해 12월 3일 개엄 나흘 뒤 열었던 대구 공연에서는 요 며칠 밤을 꼴딱 새웠다. 공연을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인천 공연에서는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수위 높은 발언도 내놨습니다. 공연 도중 북쪽을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쪽 김정은이라는 돼지는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살이 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한편 나 씨는 최근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자신의 발언이 진영 논리로 해석되는 걸 경계하며 여야 모두를 향한 쓴소리였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내란과 관련된 허위 정보를 퍼뜨리면 일반인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SNS 계엄령을 내리고 대국민 겁박을 하고 있다면서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심의 재갈을 물려야 한다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내란 선정 관련 뉴스를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도 고발하겠다는 건 민주당이 SNS를 검열하겠다는 뜻이라며 SNS 계엄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전 국민 카톡 검열은 국민의 사상을 감금시키겠다는 반헌법적 선언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내 생각을 감시하고 검열하는 곳에선 살기 싫다고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국민의 일상적 대화까지 검열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대판 마녀사냥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오 시장은 너는 내란 선전자라며 딱지를 붙이는 세상이 도래했다면서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든지 민주공화당으로 개명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 선전 고발 방침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내란 선전죄 나도 고발해줘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체포에 반대하는 일반인들의 주장과 명단을 민주당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은 내란 선전죄 피고발인 1호로 자신을 접수해달라면서 캠페인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 사안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제보를 받아서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거지 검열을 어떻게 하냐면서 여당의 억지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카톡 검열 총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가짜뉴스 여론조작 행위의 불법적 확산을 경고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말꼬리 잡거나 엉뚱한 시비 걸지 말고 가짜뉴스 차단에 협조하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카카오톡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가능하냐며 민주당뿐 아니라 수사기관도 못한다고 받아쳤습니다. 민주당 허위조작 정보신고기구인 민주파출소를 담당하는 전용기 의원도 추가 입장을 냈습니다. 단톡방에서 악의적으로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당연히 범죄 행위와 불법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대상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일부 유튜버에 의해서 불법적인 행위가 마치 정당한 행위인 것처럼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당국이 수사해서 처리해달라. 보수 지지층 결집 움직임에 민주당이 과도한 대응을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효과적이지 않으면서 겁박하는 느낌만 줬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최근 내홍을 거듭하던 개혁신당이 폭로전까지 벌이면서 진흙탕 싸움에 빠졌습니다. 허은하 대표는 이준석 의원을 겨냥해서 상황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개혁신당은 이준석 사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먼저 권경문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 자당 소속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 위에서 상황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 사태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저 허은하 대표가 이준석 의원의 상황 정치에 순응하지 않고 사무총장 임면권을 행사하려 했기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신이 지난달 김철근 사무총장을 해임한 것도 이 의원이 김 전 사무총장을 통해 상황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이 당무를 총괄할 권한이 있는 당대표를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개혁신당 당규에서 사무총장에 대한 당대표의 명령권 부분을 삭제하려 시도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 해임 이후 당대표인 자신을 향한 당 지도부의 공격 배후가 이준석 의원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여전히 개혁신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개혁신당은 이준석의 사당은 아닙니다. 당원과 여론으로 선출된 당대표는 이준석 의원의 부하가 아닙니다. 자신이 이준석 의원을 당무에서 배제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행사 등의 이 의원의 참석을 늘 요청했고 이 의원이 참석을 안 했던 거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이준석 의원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허 대표에게 당무와 관련해서 연락을 하거나 요청한 게 없다고 반박하면서 망상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의 일화까지 공개하면서 허 대표를 파면시키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민준 기자입니다.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이준석 의원은 SNS 글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당대표 위에서 상황 정치를 해왔다는 주장에 대해 허 대표에게 당무에 대해 연락하거나 요청한 적이 없다며 허 대표를 향해 망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은 당내 역할을 나누려고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도 출마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허 대표를 향한 폭로전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 중에 허 대표가 찾아와 비례대표 공천을 달라고 울면서 난리를 쳤다며 원칙대로 2번 연속 비례대표는 말도 안 된다고 자신이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허 대표의 당내 리더십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최근에 허은하 대표가 당내 리더십 구축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사무처나 이런 데서 모든 거의 당직자들이 사실 지금 일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 가지고 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의원이 당원 소환제를 통해 허 대표를 물러나게 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면서 개혁신당의 당내 주도권 갈등은 더 격화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군이 전장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했습니다. 이들을 붙잡는 과정이 영상으로 생생하게 찍혔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폭격이 일어난 듯 연기가 피어오르는 우거진 숲속에서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 대원 5명이 조심스럽게 무언가에 접근합니다. 곧이어 걸음을 멈춘 이들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는 땅바닥에 쓰러진 누군가의 팔과 다리를 잡아 들어올린 뒤 철조망을 넘어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현지 시각 어제 우크라이나 특수작전 부대가 공개한 북한군 생포작전 당시 영상으로 우크라이나 측은 사흘 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드론으로 촬영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부상을 입은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며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부상자를 처형해 북한군 참전 사실을 은폐하기 때문에 생포가 쉽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의 신분증과 신상도 공개됐습니다. 한 명은 2005년생 소총수, 다른 한 명은 1999년생 저격수로 드러났습니다. Іноземців мав при собі військовий квиток російського зразка, виданий на ім'я іншої особи із реєстрацією у Республіці Тува, РФ. 국정원도 우크라이나 정보당국과의 실시간 공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이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우리 국정원도 이 북한군들이 생포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신문 과정에 국정원 요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북한군 포로들은 훈련인 줄 알고 왔더니 전쟁터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서 장하얀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임시수용소. 철창 넘어 보이는 침대에 북한군들이 이불을 덮고 누워 있습니다. 입술이 붓고 터진 채 붕대를 칭칭 감은 한 포로는 턱을 다쳐 물도 빨대로 마십니다. 몸을 일으키지 못하는 또 다른 포로는 누운 채로 겨우 입에 빨대를 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을 생포해 이들의 모습을 자세히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Соматично вони повністю здорові, але ж мають, що один, що другий, мають хірургічну патологію. 우크라이나 측은 치료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신문도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러시아 도착 전까지 파병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Так само, як і російські військові на початку повномасштабного вторгнення, наголошує, що їхав нібито на навчання, а не на війну. 우리 국가정보원도 이 북한군이 전투 중 상당한 병력 손실이 있었고 자신도 낙오돼 닷새 가까이 굶다가 붙잡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이들이 언어 소통이 안 돼 신문 과정에 우리 국정원 요원의 통역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국제법에 따라 이들에 대한 치료 등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조사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신병 처리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국정원도 우크라이나 측과 정보를 교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내일 일본 외무상이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조만간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외교 정상화에 시동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전합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상이 내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도착 직후 국립서울연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회담과 만찬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날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예방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이달 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방한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취소됐고 이를 대신해 이와야 외상이 방한하게 된 겁니다. 특히 일본 외상의 현충원 방문은 약 7년 만입니다. 한일 외교 소식통은 지한파인 이와야 외상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その上で日韓関係は極めて重要な大切な二国間関係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して、この考えに変わりは一切ございません. 중국 외교수장의 방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르면 다음 달 말에 한국을 찾을 걸로 보인다며 한중 관계뿐 아니라 트럼프 2기 출범 등의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한국에 보냈고 정권 교체기 대사 공백이 없도록 대사 대리도 임명했습니다. Each time, South Korea has emerged stronger, and I have no doubt that will be the case again. 외교 소식통은 국내 정치 상황은 어수선하지만 해외 고위급 인사들의 방한이 이어지면서 우리 외교가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미국 LA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 서부 해변의 부총과 함께 동북 내륙 시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배우의 대저택은 물론 미술관과 대학교까지 비상이 걸렸는데 혼란한 틈을 타서 이 약탈까지 기승을 부리자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송진석 기자입니다. 도로를 따라 늘어선 집들이 온통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전봇대와 가로수는 힘없이 무너져 있고
도로에 정차돼 있던 차는 뼈대만 남은 채 다 탔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말리부 지역 모습입니다. 산불 발생 닷새가 지났지만 불길이 잡히기는커녕 시내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산불 발생 지역 중 가장 규모가 큰 팰리세이즈는 진화율이 11%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현지 시각 어제부터 바람의 방향이 동쪽으로 바뀌면서 내륙 쪽에 위치한 게티 박물관, 캘리포니아대 등 LA의 대표적 랜드마크도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대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했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대피할 것으로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LA 일대에 최대 시속 89km의 강한 바람이 불고 공기도 건조할 것으로 보인다며 산불의 추가 확산을 우려했습니다. Elevated critical fire weather conditions are predicted to begin this evening and continue through Wednesday. These winds, combined with low humidities and low fuel moistures, will keep the fire threat. 이번 대형 산불로 현재까지 16명이 사망하고 실종자도 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불 진화가 진척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일반 도로 위를 달리는 전차, 이 트램은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입니다. 프랑스에서 트램 2대가 충돌해서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승강장이 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트램 2대가 멈춰서고 바닥에 쓰러진 사람들과 급하게 역을 빠져나가는 사람들로 역사는 아수라장입니다. 곳곳에서 비명도 들립니다. 트램 앞부분은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3시 반쯤 프랑스 동부에 있는 스트라스부르 정류장으로 이어지는 통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트램 2대가 충돌하는 사고로 승객 30여 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1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관 130명과 구조차량 50대가 투입됐습니다. 큰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트램 충격이 커 쇼크나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는 사람도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잔 바르세기앙 스트라스부르 시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트램 후진으로 벌어진 사고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C'est effectivement un choc frontal suite à une marche arrière d'un tram dont je ne connais pas aujourd'hui les questions. Donc il faudra être très prudent dans le cadre et attendre les résultats de l'enquête puisqu'aujourd'hui on ne sait pas ce qui a provoqué ce mouvement arrière. 일부 매체에서는 선로 전환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사고 트램이 잘못된 선로로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미국과 새롭게 주파수를 맞추려는 우리 재계의 움직임도 덩달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의 취임식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취임식에 $100만 기부했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현지 시각 오는 20일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행사에 $100만, 우리 돈 약 14억 7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100만 내면 취임식 전날 트럼프 부부가 참석하는 만찬 파티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행사에 쓰이고 남은 돈은 퇴임 후 트럼프 도서관 건립에 쓰입니다. 현대차가 미 대통령 취임식에 기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포드, 도요타, GM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도 같은 규모의 후원금을 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눈도장을 찍기 위한 거액의 수수료인 셈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대차가 정의선 회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취임 전이라면 마이애미 마러라고 리조트, 취임 후라면 백악관에서 만나는 방안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143조 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밝힌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과 면담했지만 아직 한국 기업인과 1대1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고율의 관세 부과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미 투자 선물로 10조 원 규모의 제철소 건설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외에 아직 삼성, SK, LG 등 다른 기업의 움직임은 없지만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취임식은 물론 만찬 무도회까지 참석합니다. 이 밖에 우호연 SM그룹 회장과 허영인 SPC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취임식에 참석합니다. 트럼프 2기 출범에 맞춰 한라인 구축을 위한 우리 기업인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가 나흘간의 일정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최첨단 신기술에 더해서 이색 제품들이 대거 공개됐습니다. 태양광 모자부터 전자 숟가락까지 어디에 쓰는 걸까요? 배정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네바다 사막의 강렬한 태양을 가려주는 삿갓처럼 생긴 검은색 모자. 자세히 보면 모자챙에 검은색 패널이 360도 빼곡하게 들어 있습니다. 모자 안쪽에는 전기 충전 단자가 달려 있습니다. 전기 콘센트가 없는 야외에서 활동할 때 태양광 전지판을 활용해 전자기기를 충전하고 바로 쓸 수 있는 겁니다. So imagine that you are hiking, walking, maybe fishing, and you wear this hat. You not only get the sunshine power, but you also get the protection against the big sunshine. 음식에 소금이 없어도 강한 짠맛을 느끼게 해주는 전자 숟가락도 눈길을 끕니다. 일본 업체가 개발한 제품으로 플라스틱 숟가락에 버튼이 있고 가운데 은색 전도체가 보입니다. 혀가 닿으면 낮은 전류를 몸에 흘려보내는데 이 전류가 음식에 함유된 나트륨 이온을 모으는 원리입니다. 건강한 저염식을 먹으면서 맛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 don't feel the electric current. Oh, I do taste so much more flavor. Whoa. 한 번 충전하면 180시간, 하루 6시간씩 쓰면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무선 TV도 선보였습니다. 액자처럼 생긴 모니터를 벽이나 창문 아무 데나 붙여 쓸 수 있고 야외에서도 손쉽게 설치해 볼 수 있습니다. 모니터 여러 개를 퍼즐처럼 붙이면 대형 화면으로 순식간에 만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떤 형식으로든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자체 특검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모든 특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은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켜 혼란을 자초한 자들이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을 용납해야 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여당의 자체 특검법에 대해서도 옥상옥의 예산 낭비라며 현재 운영 중인 수사기관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반대 뜻을 내비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환 유치죄까지 추가한 특검법을 이르면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외환죄는 내란죄도 엄중하지만 천인공노할 범죄입니다. 만일 이것이 실행됐더라면 나라는 절단났을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일 의원총회에서 자체 특검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수사 범위를 조정하고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등을 제외하는 게 골자입니다. 정부와 군의 노력을 모두 외환죄로 단죄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손발을 묶어버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김정은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탈표 방지를 위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 명의로 공동 발의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외환죄 제외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면 얼마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현재 대통령 관저 앞에선 탄핵 찬반 맞불 집회가 각각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진영에 있는 집회 참가자들이 서로 다투던 중에 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양팔이 붙잡힌 채 경찰에 연행됩니다. 오늘 오후 12시 반쯤 대통령 관저 정문 인근에서 한 50대 남성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 지지자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남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야당 지지자로 보이는 남성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찾다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뭔가 세더라고 해서 갑자기 얼굴에다가 그거 뭐를 확 하는 거 딱 위를 봤더니 그 사람 손에 칼이 딱 있는 거예요. 다행히 실제 공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외침을 듣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확인한 뒤 남성을 특수 협박 혐의로 현장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가 야당 대표를 욕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문구용 칼을 허공에 휘두른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찬반 집회 간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정치부 박자은 기자와 함께 열왕열왕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연봉이 2억 원, 이거 누구 이야기입니까? 네, 바로 윤석열 대통령 얘기입니다. 이 윤 대통령 지난달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죠. 하지만 월급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 사이 연봉도 지난해 3%나 올라 올해 약 2억 6,2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한 달 월급으로는 세전 2천만 원 수준입니다. 무노동 유임금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직무가 정지 상태일 뿐이지 대통령직은 그대로라서 보수, 경호, 관저, 의전 등은 법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재임 중 똑같이 탄핵 소추가 가결됐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직무 정지 상태에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해보자면 회사에서 무리를 일으켜서 직무에서 배제되더라도 진짜 잘못한 게 맞는지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월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한덕수 국무총리도 현재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습니까? 연봉 인상됐습니까? 한 총리 연봉도 올랐습니다. 약 2억 300만 원쯤 받는데요. 이들을 포함한 고위공무원 보수의 물가 인상률이 반영된 겁니다. 야당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탄핵소추 의결을 받는 직후에 보수를 전액 깎자 혹은 50% 범위 안에서 깎자 등 여러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아직 통과된 법안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월급을 받는 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27일 말고 31일. 설 연휴 임시 공휴일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협의했었죠. 휴식 기회를 확대하겠다면서요. 2025년 1월 27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그런데 민주당 출신인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27일보다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어떤 이유랄 게 있습니까? 네, 명절이 끝나고 단 하루만 지나면 주말인데 주말까지 쉬어야 내수 진작 효과가 크다는 거죠. 특히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오히려 명절 가사노동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지적했습니다. 전국의 며느리들 명절 전날이 쉬는 날이 되면 괜히 시댁 가서 일만 더 하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31일만 일하는 날이 되면 결제와 마감이 몰려서 사무직 노동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이 주장에 힘을 실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00배 공감이라면서 연휴 전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필요성까지 강조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 출신인 정 구청장을 공개 지지하는 게 사실상 비명계 포용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임시공휴일은 이번 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메신저를 자처한다. 윤상현 의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윤상현 의원 하루가 다르게 대통령 관저 앞을 찾아가고 있죠. 오늘까지 관저 서신 올린 것만 5개입니다.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생각을 녹였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메시지를 전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도피설이 돌았을 때는요. 관저에 있는 것을 본인이 직접 확인했었다고 하고요.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관저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경찰 특공대를 동원한다. 아니 세상에 또 장갑차를 동원한다. 헬기를 띄운다. 대통령이 무슨 잡범입니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윤 의원 전광훈 목사 주최 집회에 참석해서는 90도로 인사하는 모습도 포착돼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대통령과의 의리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해서 나선 거라 주장하는데 훗날 평가가 어떻게 될지는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오늘 은퇴 콘서트 마지막 공연을 열고 58년 가수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수많은 히트곡으로 대중들의 가슴을 울고 울렸던 나훈아의 피날레 무대, 김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림픽 체조 경기장 바깥에 붉은 한복 두루마기를 입은 나훈아 대형 걸개가 있고 고마웠습니다라는 글자가 큼직하게 적혀 있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겠다며 지난해 은퇴를 선언했는데 오늘이 58년 가수 인생에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공연이 있는 날입니다. 전국에서 찾아온 팬들은 쉼없이 사진 찍으며 이 순간을 담습니다. 취소표 이렇게 주워가지고 두 분 같이 모셔왔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천안 사시는데 이제 천안에서 마지막 콘서트를 제가 못 해드려가지고. 전하는 메시지나 그 가사 내용들이 다 너무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마지막에는 막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직도 힘이 있으신데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또 당신이 진짜 힘 있을 때 그만두셔야 한다는 그 말씀에 더 또 울컥하더라고요. 1968년에 데뷔해 사랑, 무시로, 잡초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낸 나훈아. 1970년대에는 남진과 치열한 라이벌 구도 속에서 가요계 전설 반열에 올랐습니다. 폭발적인 가창력부터 뛰어난 공연 자세까지 80이 가까운 나이지만 최근까지 다양한 신곡을 발표하며 모든 세대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나훈아는 노래 실력뿐 아니라 자작곡도 800곡이 넘을 만큼 타고난 음악적 재능을 뽐냈습니다. 내가 왼쪽 손을 번쩍 들거든 제가 작사한 겁니다. 오른손 손을 번쩍 들면 제가 작곡한 겁니다. 양손을 번쩍 다 들어보면 제가 작곡 다 한 겁니다. 데뷔 이후 줄곧 자신을 광대나 예인으로 불러온 나훈아. 마지막 무대에서도 활짝 웃는 얼굴로 노래 부르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서해안의 눈은 오늘 밤까지입니다. 폭설은 그쳤지만 남은 눈의 빙판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내내 맑던 하늘은 내일 늦은 오후부터 흐려집니다. 수도권과 강원에 눈비가 시작되는데요. 1에서 5cm 정도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기승이던 한파도 내일 한낮에 6도로 한풀 꺾입니다. 다만 화요일 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시 서울이 영하 7도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고요. 아침까지 충청과 호남에는 안개가 짙겠고 경기 성남과 동해안은 종일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인천 영하 4도, 춘천 영하 13도로 강원을 중심으로 기온이 매우 낮겠고 남부지방은 진주 영하 6도, 대구 영하 5도를 보이겠습니다. 주 중반에는 호남과 제주에 눈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내년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발언에 평행선을 달리던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치권이 혼란스럽지만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라도 한 테이블에 앉아 문제를 풀어야 할 때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 뉴스A 마칩니다. 고맙습니다.